정부가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갈등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먼저 정부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방침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발빠른 대응은 아니었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도 거셌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러한 난민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저녁 이 서울 광화문에서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 그리고 또 이 반대를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집회에 또 시민들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참가하신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주셨고요. 또한 그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의 그 난민들의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들 해 주시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혐오일 수 있다. 정책의 실패일 뿐이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민 문제가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패배하고 난 뒤 당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소 아쉽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발을 뺀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에서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정치권 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이 몇 분 되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의원님께서는 유일하게 개별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인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독일 사례 그리고 프랑스나 또 영국 등 기타 선진 유럽 국가들의 그 사례를 보면은 유럽이 난민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또 피해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멘에서 온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거의 없고 건장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또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들을 과연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침략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역시도 유럽의 난민들을 빗대어서 유럽의 침략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난민들이 최근에 난민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 무리와 또 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금 난민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 이와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 국제사회 일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25 때 피난민이 된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지요.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입힌 당사국에서 난민을 받아주도록 해야지.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이슬람 난민은 그 당시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 등 땅 넓은 나라들에서 그 난민을 받아주면 되지. 하필이면은 작은 땅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이 난민들이 들어옴으로써 갈등과 불안의 그 씨앗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안이고 이제 난민들이 주변 국가를 지나쳐서 주변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폭을 넘어서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반론이 있다는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난민 문제로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해법 찾기가 상당히 시급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예멘 난민은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 관습과 대한민국의 문화와 종교 관습이 완전히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난민들의 통로를 보니까 사우디나 지부티 그리고 수단을 통해서 다시 말레이시아로 또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사우디나 지부티 그리고 수단,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슬람권에 있는 그 국가에 저는 난민들이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저는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예멘의 난민들은 적극적으로 추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사실 그쪽 국가에서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입장일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땅에 들어온 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조건 추방하는 것,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이 얼마나 강력한 지금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런 러시아조차도 난민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펼치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난민 문제를 특히 이슬람의 문화를 가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수용은 어렵지만 지원이라는 차원에선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용은 좀 면밀하게 점검하고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